자, 앞서서 반도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 주요 산업군 중에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인 업종 중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주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미래 어떤 산업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죠.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와 함께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IRA 법안 폐지 우려가 계속되던 와중에서 그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라고 하는데 그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게 그러니까 처음엔 종료 시점이 2032년이었는데 네. 이걸 2028년으로 대폭 앞당긴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4년이나 빨라지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체력이 약했던 이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또 악재가 나와버리니까 급락을 맞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급락의 가장 큰 문제는 섹터가 기대할 만한 호재가 보이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2028년으로 줄게 되면 사실은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던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네, 2032년 말에서 2031년까지 한 1년만 앞당기는 걸로 이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번 AMPC 종료 시점 변경은 뭐 단기적인 충격보다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인 해소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약간 해석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선 이제 기존의 완전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던 분위기 속에서 1년 앞당긴 이제 연장에 대한 확정은 좀 이제 신뢰도가 올라간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공장 투자를 감안해가지고 AMPC 종료에 대한 이제 이미 이런 전략을 설정해 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점인데 이번 발표로 그러한 이제 큰 리스크 하나를 제거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2차 전지들 중에서도 이제 단기 매도 압력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회복이라는 그런 회복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폐지냐 유지냐 약간 네네. 이러한 긴장 국면에서 예상 가능한 일정이라는 거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편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구매자 세액 공제도 확 앞당겨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RA 법안 수정 과정에서 우리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그 전기차는 구매할 때 원래 7,5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예.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준 그 세액 공제를 지원을 한 게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 만기가 2032년 말이었는데 네. 약간 이제 2026년까지로 좀 수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 앞당겨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좀 또 바뀐 게 있는데 네. 이게 지난 16년 동안 미국에 판매한 전기차의 숫자가 20만 대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는 과정을 봤을 때 이제 내년 말이 아니라 그냥 올해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하락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전기차 수요 둔화였는데 이러한 이제 변경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세액 공제에 대한 변화 자체는 네. 전기차 수요 측면에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죠? 예. 이게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국의 공격 또한 무섭다는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저렴한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밀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네, 이제 밀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네,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이 글로벌 점유율은 18.7%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33%가 넘었으니 점유율이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 3원계 배터리보다는 LFP 배터리에 대한 그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그 수혜를 지금 중국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자 기존에는 주행거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근데 가볍고 효율이 좋고 또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유리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저렴한 가격에 LFP 배터리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LFP는 그 올리빈 구조라고 해가지고 3원계 대비
이 안전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또 각형으로 만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무거워지는 특징이 있지만 반대로 무거우니까 주행거리가 같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을 중점을 두던 그 시장이 좀 안정성과 함께 가격적인 메리트에 중점을 두면서 네, 네. 중국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기하고 있는 유럽 입장에서는 한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이 좀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네, 유럽 내 이제 한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이 이제 다소 줄어든 거는 이제 중국산의 이제 저가 배터리에 대한 물량 공세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이제 유럽 연합은 이제 중국 배터리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와 조금 이제 환경 문제를 좀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탄소 발자국 규제라든지 아니면 탄소 국경 조정세와 같은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면은 한국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과 ESG의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일단 주요의 완성체 업체들도 안정적인 품질이라든지 공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현지의 생산 거점을 확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배터리의 전략을 통해 가지고 입지를 강화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점유율보다는 뭐 체질 강화 구간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 친환경 배터리의 중심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질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 또한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부동산의 헝다 사태 같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산업은 이제 고속적으로 성장한 뒤에 이제 감춰져 있는 뭐 과잉 투자라든지 출혈 경쟁에 대한 그림자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비아디의 이제 딜러가 이제 파산을 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사오평, 리영, 리오토와 같은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막대한 적자 구조를 이제 지속하고 있어가지고 헝다 사태처럼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축소한다라든지 내수가 둔화한다라든지 수출까지 규제되는 이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구조 조정에 대한 압력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와 같은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테슬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같은 글로벌 강자들에게 좀 이제 반사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발 이런 불안은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재편에 대한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붙어 있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이죠. 국내 기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재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국내 기업에도 무조건 이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향 배터리에 대한 수요 둔화 가능성이라든지 뭐 납품 대금 회수 지연과 같은 그러한 리스크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적리 기간 이후로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더 안정적인 공급망 라인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뀐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과 같은 국내 배터리 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일시적인 충격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글로벌 점유율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리셋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대표 기업 바로 테슬라죠. 지난달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와의 이별을 이제 공식화했죠.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서 2차 전지에도 영향을 줬죠.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라고 해서 도지라고 하는데 네. 도지의 수장을 담당하던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백악관을 벗어나 경영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테슬라기도 하고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정치권 활동으로 좀 테슬라의 이 경영에 좀 소홀했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복귀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반등을 했고 국내 2차 전지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악화 소식이 또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 X 계약 처리 등
뭐 테슬라의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주가가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 또 소식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좀 삭제를 했고 또 나사 프로젝트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론 머스크와 대화를 할 생각은 없지만 이 머스크 기업과 정부의 계약을 좀 철회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이제 어쨌거나 최고 권력자인 트럼프와 어쨌거나 최고의 CEO인 일론 머스크 두 사람 다 이렇게 좀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테슬라가 성장을 한다면 한국 2차 전지 기업도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은 있는데 이게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테슬라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전기차 브랜드를 넘어가지고 글로벌 전기차 생태계를 이끄는 이제 중심축이라고 그렇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생산이라든지 판매가 늘어난다면은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이제 국내의 주요 반도체 배터리 업체들이 납품량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는 고성능이라든지 고밀도의 배터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높은 이제 한국 배터리에 대한 채택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이제 이런 가격이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기차의 수요에 대한 확대 그리고 배터리의 수요의 증가라는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테슬라의 성장은 한국 배터리 업계에서는 뭐 기술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입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는 그동안 많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올랐다곤 하더라도 단기적이거나 기술적인 반등에 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추세적 반등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소식에 대해서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미국의 이 IRA 법안과 전기차 캐즘이 문제였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정책 불확실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었던 만큼 오히려 악재는 굉장히 빠르게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적 반등까지 노리기 위해선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이벤트가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R&D에 대한 투자가 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2차전지 기업들은 사실 이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IRA 법안, 자 이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동성을 보인 이유가 결국 지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에서 K 배터리에 대한 육성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자, 2차전지 섹터의 주가 변동은 그 당시 미미했는데 네. 아직 시장에서는 섹터를 좀 의심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구체적인 육성책이 나오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공약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은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주식하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주식은 바닥일 때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 가장 이득이 많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미미하고 많이 처져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2차 전지 매수할 때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정확한 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조정과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매우 이제 눌려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하지만 전기차 보급에 대한 확대라든지 아니면 미국, 유럽의 생산 거점으로 인한 확대라든지 혹은 전고체 배터리나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기술 고도화의 흐름은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에는 그렇게 이상이 없는 부분인데 네네. 가격만 눌리는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멀리 보고 천천히 담아가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 즉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신가요?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채널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주도 금운동 메달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갑니다. 네, 제가 선택한 2차전지주에 대한 동메달은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2차전지 섹터의 이제 핵심, 그러니까 2차전지 핵심 소재라고 알려진 그 양극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양극재는 전체 배터리 소재 가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싸면서 배터리의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죠.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시장이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면 상황이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이번 인터배터리 2025에서
전고체 전해질 개발에 대한 소식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파일럿 단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올해 양산에 검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게 나트륨 배터리가 또 있어요. 네. 이제 ESS나 저가형 차량에 좀 도입이 가능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도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멘텀은 좀 충분하고 최근 바닥 확인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적어도 좀 연말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모아간다면 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와 관련된 종목 동메달은요.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갑니다. 네, 은메달 종목은 바로 엔캠입니다. 엔캠. 지금 글로벌 시장 배터리 점유율 1위가 CATL이거든요. 네. 엔캠은 중국 배터리 기업의 그 밸류체인에 진입을 한다고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게 있습니다. 자, 중국에 전해액을 공급함과 동시에 이 미국도 같이 공략에 나선다는 거죠. 엔캠이 이니텍 지분을 매각한 게 있는데 자금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미국의 주요 생산 기지에 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산업이 회복되면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수요가 변화가 발생하는 거는 소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더구나 엔캠은 중국과 미국 모두를 공략하고 있고 자회사 중에 TD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좀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네. 모멘텀은 충분하고 이 아직 주가가 방향성을 완전히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좀 차분히 모아간다면 좋은 결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잘 이루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엔캠의 은메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금메달 종목은요, 방송 중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드려야죠.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갑니다. 네,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공개하는 금메달 종목은 앞서 설명드린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가볍기도 하고 최근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메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이제 산업 자체가 결국에는 전고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책과제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책과제와 잘 맞아 떨어지는 어떤 사업 동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금메달로 뽑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LFP 배터리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존재하지만 안정성에 대한 메리트가 존재하는 만큼 그 LFP 대비 효율이 좋은 좀 국내 배터리 기업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결국 안정성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이 좀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좀 지정을 하면서 상용화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펼친다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가 배터리 공세에 대해서 기술적인 초격차로 좀 돌파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배터리 분야에 대한 R&D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국가적 지원 정책까지 좀 수혜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책과제로 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금메달 종목에 대한 좀 자세한 리포트와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제가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추가로 또 리뷰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훈 자문역의 금메달 뭘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이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자세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이 끝나고 나면 김태훈 자문역의 라이브 방송도 이어집니다. 주식의 발견 채널로 들어오셔서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종목 분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아주 친밀하게 소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